자, 이번 시간에는 광합성에 대해서 배울 거야. 자, 광합성은 자, 빛, 광, 그 다음에 합성, 빛을 가지고 합성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자,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해.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자, 만들 때는 당연히 재료를 가지고 만들겠지. 똑같아. 식물도 이산화탄소와 자, 물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자, 양분, 우리가 식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양분을 만드는데 그때 빛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광합성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러면 자, 그림에서 보듯이 물은 어디에서 들어올까? 그렇지? 뿌리에서 들어오겠지?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어디에서 들어올까? 그렇지.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잎에서 들어와.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보고 일단 광합성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자. 자, 광합성이라는 건 일어난 장소를 한번 확인하는 실험이 하나 있는데 뭐 이런 거야. 초록색 알갱이들은 검정말이라고 하는 물속에 사는 식물인데 얘네들 세포에 들어있는 엽록체야. 우리는 그 세포를 배울 때 배웠었는데 식물 세포에는 엽록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이 있고 거기에서 광합성을 한다고 배웠어. 그러면 엽록체가 있으니까 광합성을 하겠지. 자, 근데 여기다가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이라고 하는 용액을 집어넣었더니 엽록체가 청람색으로 변했대. 자, 여기서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게 있는데, 자, 이 내용을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뭐냐면 자, 딘딘 아니야?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은 특징이 하나 있어. 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런 특징이 있어. 녹말과 반응하면 청람색으로 변한다. 자, 요 내용이 중학교 2학년 때 너네들이 1학년에서 2학년을 진급하면 2학년 때 영양소 부분에 나오는데 잠깐 중학교 1학년 때 언급이 돼.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 어떤 용액인지 잘 몰라도 이런 용액이 있구나. 뭔가 이름이 긴 용액이 녹말과 반응하면 청람색으로 바뀌는구나 라고 알고 이 그림을 봐보자. 자, 그랬더니 이 용액을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뿌렸더니 엽록체가 청람색으로 변했대.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자, 아까 봤듯이 녹말과 반응하면 청람색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그 말은 이 엽록체 부분에 녹말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광합성이 일어난 장소는 엽록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넘겨볼게. 그럼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 뭐냐? 자, 이런 실험도 할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집에서도 할 수 있어. 자, 어떻게 하냐면 식물을 집어넣고 랩으로 싸는 거야. 그러면 비닐 랩으로 쌌기 때문에 기체가 이동하지 못하겠지? 자, 이때 간은 물을 집어넣고, 자, 나는 수산화나트륨을 집어넣었어. 자, 수산화나트륨 용액의 특징이 뭐냐면 얘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시켜.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는 거야. 자, 간알을 햇빛에 두고 오랫동안 시간이 지난 후에 봤더니 어느 게 자라고 어느 건 자라지 않았을까? 자, 맞춰봐. 그렇지. 자, 뭐냐면 가나 중에 자란 건 가만 자랐어. 자, 왜 그러는지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봐보자. 자, 나는 수산화나트륨 용액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를 얘가 흡수했어. 그랬더니 이 안에는 이산화탄소가 전혀 없었지. 자, 근데 반대로 간은 수산화나트륨 용액 대신 물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충분히 들어있었고 공기 중에는 항상 이산화탄소가 있다. 자, 충분히 있고, 자, 이 가만 자랐다는 것은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이 자랄 때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실험이야. 자, 요거는 실제로 선생님하고 해볼 거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은 도대체 뭐냐?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한번 잠깐 정리해 볼게. 자, 이 내용 말고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자,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뭐였냐면 일단 이산화탄소라는 걸 알 수 있었어. 자, 또 광합성 장소는 어디였을까? 그렇지.
엽록체라는 것을 두 가지 알았어. 자, 그러면 요거를 잠깐 내려놓고 이어서 볼게.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이 녹말, 포도당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걸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조금 복잡하지만 선생님하고 한번 간단히 봐보자. 자, 먼저 잎의 일부분을 알루미늄 막 쿠킹 오일 같은 걸로 가리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은 햇빛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지, 당연히 햇빛을 못 받겠지. 자, 이 상태에서 빛을 잘 비치는 곳에 두면 아마 이 식물은 광합성을 할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이 이파리를 뗀 다음에 에탄올을 넣고 잎을 가열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이제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에 집어넣어서 색깔 변화를 관찰하는 거야. 자, 그러면 나를 잠깐 봐보자. 자, 이파리를 에탄올을 넣고 가열하는 이유는 뭘까? 자, 뭐냐면 엽록소를 제거해서 색깔 변화를 뚜렷하게 보게 하기 위함이야. 자,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흰색 스케치북에 글씨를 쓰면 글씨가 잘 보이지. 근데 검은 색깔 바탕에 글씨를 쓰면 글씨가 안 보여. 왜? 검은 바탕에 글씨를 가렸으니까. 자, 그러면 검은색 스케치북을 색을 빼서 흰색으로 바꾸면 글씨 쓴 게 잘 보이겠지? 자, 똑같은 거야. 식물의 잎은 대부분 엽록소 때문에 녹색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색 변화를 뚜렷하게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에탄올을 넣고 초록 색깔의 색소를 빼주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넣으면, 자, 색깔이 바뀌는데, 방금 우리가 봤던 거 잊지 말자. 얘를 넣으면 녹말과 반응했을 때 무슨 색으로 바뀐다? 그렇지, 청람색으로 바뀐다 그랬지. 자, 그러면 지금 실험 결과를 선생님하고 봐볼게. 자, 아까 쿠킹 오일을 싼 데는 청람색으로 잘 안 바뀌었어. 근데 쿠킹 오일이 닿지 않은 부분들은 어떻게 됐니? 그렇지, 얘네들은 어떻게 됐냐면 청람색으로 좀 바뀌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쿠킹 오일에 싸져 있는 부분은 광합성을 못한 거고, 쿠킹 오일에 쌓여있지 않은 부분은 광합성을 잘한 거야. 자, 이걸 통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생성되는 물질이 녹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 그럼 하나 더 적어볼게. 자,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은 뭐다? 자, 녹말이다. 자, 근데 얘를 포도당이라고 썼는데 이건 이따가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 자, 두 번째, 생성되는 물질이 뭐냐? 자, 산소라는 걸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야. 너무너무 간단해. 뭐냐면 우리 보통 저수지 같은 데 가면 수초라고 불리는 그 녹색의 미역 같은 이런 식물이 있는데, 이 식물을 가지고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이 산소라는 걸 너무 쉽게 알 수 있어. 왜냐면 얘를 집어넣고 햇빛을 비춰서 광합성하는 걸 관찰해 보면 여기에 기포가 생겨. 이 기포가 바로 산소야. 자, 근데 우리는 실험할 때 얘를 왜 쓰냐? 우리는 산소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눈으로 볼 수 없겠지? 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수초, 물에 사는 풀을 쓰면 우리가 기포가 생기는 걸 통해서 산소를 눈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특이한 실험이 하나 있는데 이걸 하나 봐볼게. 프리스틀리라고 하는 과학자가 간단한 실험을 했어. 먼저 밀폐된 유리 공간 안에 식물만 넣었더니 식물은 죽었어. 시간이 지나니까. 자, 근데 요번에는 쥐만 넣었더니 쥐도 죽었어. 자, 근데 식물과 쥐를 모두 넣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둘이 잘 살았어.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었냐면, 보통 우리 동물들은 산소를 내보낸다는 걸,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지? 자, 반대로 내보낸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사용했고 또 동물들이 필요한 산소를 내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나면 이 동물이 숨을 쉴 수 있게 산소를 내보내줬다는 걸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